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45번째 이야기. 피로 물든 테르모필레 전투. 페르시아군은 2번이나 그리스 원정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페르시아가 다른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정복 지역인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연이은 원정 실패와 이집트의 반란, 그리고 복잡해진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느라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원전 486년에 다리우스 1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는 왕위에 오른 후 바로 이집트의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함을 만들어 대규모 함대를 조직하고 양식을 비축하라고 명령했는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인 아테네를 정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와 부족에서 병사를 끌어모았는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지 페르시아 군대에 모인 병사들의 군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둘둘 말아 올린 페르시아인, 청동 투고를 쓴 아시리아인, 긴 천을 몸에 두른 인도인, 온몸을 칠한 아비시니아인 등 군사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특이한 군대였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크세르크세스 1세는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떠났는데, 이전의 2차례 원정 때보다 병력이 매우 늘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육군이 약 50만 명, 해군은 전함 1000대에 인원이 15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은 빠른 속도로 먼저 그리스 북부를 점령했고,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서 테르모필레로 접근했습니다. 테르모필레마저 빼앗기면 아테네는 도마 위의 생선이나 다름없었고,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점령되면 다른 도시국가도 차례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을 약속하자 다른 도시국가들도 하나씩 이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평민 출신이지만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고 집정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이 전쟁 준비를 위해 코린토스에 모여서 회의하기로 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자리에서 연합에 참여를 망설이는 도시국가들을 멋진 연설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힘을 합쳐봤자 페르시아 대군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델포이 아폴론 신전의 신탁도 페르시아가 승리한다고 말하자 사기는 곤두박질쳤습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탁을 구하자 여사제는 나무창이 있어야 그리스가 승리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모호한 신탁이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창이란 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며 동맹국들의 강한 전함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테르모필레에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리스인들은 테미스토클레스의 말대로 전함을 만들어서 테르모필레 동부의 아르테미시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육군이 테르모필레에 가서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동안 해군은 재빨리 아르테미시온으로 가서 페르시아의 전함 뒤쪽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르모필레는 해안 절벽과 가파른 산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이었는데, 가장 폭이 좁은 곳은 마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그리스 연합군 7,200명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로 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리스 연합군의 전함이 올 때까지 테르모필레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페르시아 육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먼저 레오니다스에게 전령을 보내 무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인 특유의 간결한 말투로 직접 가져가라고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으나 테르모필레는 공격보다 수비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규모 군대는 테르모필레의 좁은 골짜기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길게 줄지어서 골짜기를 통과하다 보니 접근하는 족족 반대편 끝에서 기다리던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그리스 연합군의 배신자가 생겼는데, 그는 페르시아군을 지름길로 안내해서 연합군의 뒤쪽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들이 예상치 못하게 뒤쪽에서 공격해오자 레오니다스는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했고, 그리스 연합군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스파르타 전사 300명을 제외한 모든 군사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영화 300에 등장하는 명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스파르타 전사 300명을 이끌고 죽을 각오로 페르시아군에 저항했는데 스파르타 전사들도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적에게 맞서 싸웠고 레오니다스도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는데 그는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고꾸라진 것을 본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더욱 맹렬하게 적에게 돌진했는데 적의 창에 찔려 피가 흘러도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찔려도 다시 일어나 적에게 창칼을 휘둘렀는데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강하다고는 해도 단 300명으로는 페르시아의 수많은 군사를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페르시아는 승리했지만 희생도 컸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뜻하지 않은 병력 손실에 화가 나 레오니다스의 머리를 기둥 위에 꽂아놓고 분풀이를 했습니다. 비록 테르모필레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레오니다스가 이끈 스파르타 전사들은 그리스 연합군의 전함이 바다에 직결하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강한 해군을 앞세워 결국 해전에서 승리했는데 그들은 용감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을 기리는 다음과 같이 새겨진 비석을 세웠습니다. 지나는 자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을 받아 여기 잠들었노라. 46번째 이야기, 탈리미스 해전과 페르시아의 패배로 이어집니다.